아람아, 엄마 등록해줘. 안녕하세요. 한 1분, 2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9 288페이지 C의 랜드 컨트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288페이지 랜드 컨트랙은요. 컨디셔널 인스트루먼트 세일스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분할 판매를 얘기합니다. 자, 분할 판매라는 것은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40만 불짜리의 매물이 하나 있는데 1년에 10만 불씩 내서 4년 동안 매달 10만 불씩 갚아나가는 그런 형식의 판매가 분할 판매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거래에서 우리가 랜드 컨트랙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랜드 컨트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큐리 디바이스 중에 마지막 시큐리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뭐뭐 배웠죠? 몰기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티드 배웠었고 이번에 C 랜드 컨트랙을 배웁니다. 자, 분할 판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ommit option buyer purchasing a home under valid land sale contract holds equitable title is entitled to full use and enjoyment of the property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이어가 랜드 컨트랙을 통해서 집을 purchase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어는 equitable title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자, equitable tit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equitable title은 뭐냐? full use, enjoyment of the propert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페이먼트를 다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고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equitable title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는 랜드 컨트랙을 우리가 할부 판매로 해서 돈은 다 안 냈지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equitable title이 되겠습니다. 자, trusted에도 있었죠. trusted에도 바이어가 equitable title을 갖고 있었고 trustee가 bare legal title 또는 naked legal title을 갖고 있었죠. 자, land contract도 비슷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Land contract is an insurance financing in which seller retains legal ownership of the property until buyer has made the last payment. 자,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다 갚을 때까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셀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셀러가 리걸 타이틀 오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트러스티드에서 그 트러스티가 갖고 있는 리걸 타이틀, 베어 리걸 타이틀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셀러가 그 명의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랜드 컨트랙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퀴러블 타이틀은 바이어가 갖고 있고 셀러는 리걸 오너십을 갖고 있다. 요게 랜드 컨트랙의 특징이고 그 특징을 아셔야지 랜드 컨트랙의 문제를 또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보시면 Bandy buyer under land contract to record land contract for his her protection. Vendor seller may not prohibit the bandy from recording the land contract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단어 하나부터 알고 가실게요. 자, bandy, land contract에서 bandy는 buyer를 의미합니다. bandy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vendor는 셀러를 의미합니다. 자, 요거 아시고 한번 보시면 자, 바이어는 랜드 컨트랙을 맺었다고 하면 자기의 프로텍션, 보호를 위해서 랜드 컨트랙을 등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할부 판매니까 바이어가 다 돈을 갚을 때까지 타이틀을 누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셀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러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난 당신한테 더 이상 팔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동안 받은 돈을 꿀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자기가 랜드 컨트랙에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등기를 시키게 되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벤더는 셀러는 그 바이어가 밴디가 랜드 컨트랙이라는 것을 등기시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밴디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랜드 컨트랙을 등기하려고 하는데 셀러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랜드 컨트랙에서 그 바이어의 프로텍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레코딩, 등기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시키는 것은 벤더가 금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오면서 그것을 true or false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with a land contract, the seller keeps legal title to the property until the last payment is made. 자, 이것도 나왔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페이먼트를 다 할 때까지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다 아까 40만 불을 다 갚을 때까지 10만 불씩 4년 동안 리걸 타이틀은 누가 갖고 있느냐? 셀러가 킵하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굵은글씨 한번 보실게요. If a buyer bandy defaults on a recorded land contract, the seller, vendor, should file a quiet title action to remove cloud on title. 자, 여기서는 바이어가 밴디죠. 밴디가 랜드 컨트랙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랜드 컨트랙을 페이먼트를 내야 되잖아요. 내지 못하고 디폴트를 시켰다면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어가. 그렇게 된다면 셀러는 클라우드 타이틀, 클라우드 온 타이틀은 타이틀이 애매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타이틀이 애매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quiet title action이라는 소송을 파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 하면은 클라우드 온 타이틀 우리가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틀, 명의에 구름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의가 누군지 모르게 구름이 꼈다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 애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없애기 위한 소송이 이 quiet title action입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인데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인지 법원에서 가려주는 소송이 quiet title action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보세요. 바이어가 디폴트라면 페이먼트를 못 내면 셀러 입장에서 보면 모든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게 되는 것이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페이먼트를 다는 못했지만 일부분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이틀을 셀러로부터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타이틀이 애매해지는 거죠. 타이틀을 넘겨받지도 못하고 타이틀은 여전히 셀러가 보유하고 있고 그 찝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애매해진다고 하는데 그 타이틀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클라우드 온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이 애매한 상황이 됐으니 클라우드 온 타이틀이 됐으니 이거를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판결을 해달라. 그래서 일으키는 소송이 quiet title ac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디폴트를 했습니다. 바이어가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못 낸 거죠.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다음 액션이 뭐냐? 클라우드 온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타이틀이 애매해지는 상황, 누구 소유인지 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액션은 뭐냐? quiet title action. 권리자 확인 소송을 해서 타이틀이 애매해진 상황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못 내서 디폴트를 시켰잖아요.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uiet title action,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셀러 당신이 소유권을 가져가시오 하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리자 확인 소송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똑같은 얘기. 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디폴트, 클라우드 타이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화이어 타일 액션. 요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29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291페이지 보시면 8번에 Default and Foreclosure of Trusted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Trusted에서 페이먼트를 못 내는 경우, 그리고 페이먼트를 못 내서 차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Default Owner, Trusted 나오는데요. 우리가 Trusted 배웠었죠. 서부에서 쓰이는 담보 증서 서류입니다. 이 담보 증서 서류가 있는데 담보를 잡은 거죠, 집으로. 근데 디폴트라는 것은 페이먼트를 못 냈을 경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낸 상황인 거죠. 자, 그 전에 단어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옆에 읽어보시면 A set number of days in which lender will allow a payment to be late without any penalty. 자,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가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를 조금 늦어도 페널티 없이 은행에서는 봐주는 그런 기간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또 그레이스 피리어드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California law says a lender cannot charge a late fee until payment is more than 10 days. 자,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렌더는 10일까지 늦어도 페이먼트 레이티를 차지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한 10일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위에 바로 위로 가셔서 피겨 9-9을 보시면 페이먼트를 못 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시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순서가 나오는데 페이먼트를 못 냈을 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페이먼트 패스 듀 해서 페이먼트가 듀 데이트를 패스트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 날짜를 넘겼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노티스 오브 디폴트라고 하는 줄여서 NOD라고 저희는 많이 부릅니다. 노티스 오브 디폴트라고 해서 NOD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NOD를 레코드 등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못 내면 그 카운티 레코드에다가 저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못 냈다는 노티스를 등기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3개월을 기다려줍니다. 3months. 약 90일 정도 되죠. 자, 90일 동안에는 reinstate period입니다. 원상 복귀 기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못 낸 페이먼트, 그동안에 발생한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내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되는 기간이 이 3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up to 5 days before sale 돼 있는데요. 그 여기서 세일은 trustee 세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 경매를 통해서 세일하기 5일 전까지만 그동안에 밀린 돈을 다 내게 되면
이 reinstated, 원상 복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다 못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NOT라고 여긴 나오지 않는데요.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는 것을 등기를 시킵니다. 3개월 기다린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노티스는 뭐냐? 내가 경매 절차를 그동안 기다렸는데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얘가 페이먼트도 안 내고 아직도 디폴트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매 절차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자, 그 NOT를 카운트에 등기시킨 다음에 21일 동안 또 기다려줍니다. 최소한 21일. 자, 21일 동안 뭐 하느냐? 이 NOT, 트러스티 세일을 한다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퍼블리싱, 신문 같은 데다가 공고를 합니다. 경매 절차가 몇 날 며칠 어디서 일어날 거야 라고 신문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집이 이제 경매 절차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게 경매에 나오면 내가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퍼블리싱 하는 기간이 21일이 되겠습니다. 약 3주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도 페이먼트를 아직도 다 못 냈다. 그동안 패스트를 다 못 냈다. 드디어 트러스티 세일, 차압 절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트러스티 세일의 포클로저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경매에 들어가는데 경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입찰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뭐 잘 안 되면 불찰이 되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불찰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매물이 은행 매물이 됩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Request for Notice of Default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셀러가 캐리백을 Second Trusted 2차 융자 기간 같이 돈을 빌려줍니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오너 캐리 같은 겁니다. 셀러 파이낸싱이죠. 셀러 파이낸싱은 여기 보시면 세컨드 트러스티드가 2차 융자가 됩니다. 자, 2차 융자일 경우에는 1차 융자 기간에서 바이어가 디폴트를 낸다고 해도 그 디폴트 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1차에서 디폴트 내면 2차에서도 디폴트 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재산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프로텍션을 위해서 1차에서 디폴트 나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이 Request for Notice of Default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R&D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 R&D를 등록시켜 놓으면 2차 융자, 뭐 3차 융자든 이 R&D를 등록시켜 놓으면 1차 융자에서 바이어가 디폴트가 나게 되면 이 2차 융자, 3차 융자한테 얘 디폴트 냈어, 페이먼트 못 냈어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R&D라고 하는 것은 Second Trusted, 2차 융자. 그러니까 Second이라고 해서 2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차 융자가 아닌 융자는 다 Second Trusted입니다.
자, 2차, 3차 융자의 이익을 위해서 프로텍트,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등기시키는 그런 노티스가 이 request for notice of default, R&D가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trustors right to reinstate. 아까 reinstate은 원상복귀 페이먼트를 냈는데 다시 페이먼트를 다 밀린 거 다 내게 되면 복귀시켜주는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의 원상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reinstate period인데요. 3 months. 아까 위에서 보시면 여기 3 months 있었죠. 페이먼트를 못 내고 NOD가 등기가 된 다음에 3개월을 기다려주는데 그 기간이 reinstate 기간, 원상복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페이먼트 그동안 안 낸 거 내라, 원상복귀 시켜줄게, 이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instate period is the time within which trustor may pay all past due payment. 자, 원상복귀 기간에는 지난 페이먼트를 다 내야지만 원상복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페이먼트만 다 낸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에 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꽤 비쌉니다. 그런 것까지 다 내야지만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NOD 폼이 있는데 NOD 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오시면 여기 1, 2, 3번 보이시죠? 자, 1, 2, 3번은 reinstatement,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내서 디폴트가 돼서 NOD, NOT가 떴는데 다시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내야 될 비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all past due payment penalty, taxes and interest. 자, 그동안 못 낸 페이먼트, 지난 페이먼트 다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들, 벌금 늦게는 안 냈으니까 벌금들이 생겼겠죠. 벌금 다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낸 텍스 내셔야 되고요. 그동안 못 낸 이자들. 그러니까 계속 원금이 쌓여 있을 테니까 이자도 많이 불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도 다 내셔야 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any other cost beneficiary. 자, 은행에 빚진, 은행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들. 은행에서 또 차압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 비용들을 또 바이어에게 청구하는데 그것들을 다 갚아야지만 또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all costs and fees owed to trustee. 자, trustee는 타이틀 컴퍼니, 제3자 기관이 많이 한다. 제3자 기관인데 타이틀 컴퍼니가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압 절차를 진행하는 제3자 기관인데 이 진행하면서 트러스티에서 드린 모든 비용과 피들이 있다면 이 빚진 모든 비용을 다 갚으셔야지만 리인스테이트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인스테이트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페이먼트 안 내서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던 모기지를 안 냈다, 한 3개월 동안 못 냈다고 하면 6,000불인데 6,000불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비용들이 붙어서 거의 10,000불 가까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크로 비용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꽤 비싸집니다. 자, 2번 보시면 NOD를 거쳐서 그 다음에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Notice of Sale이라는 요 세일 앞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세일 앞에 뭐가 빠졌냐면 Trustees Sale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NOT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trustee가 빠지면은 T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책에는 Notice of Sale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Notice of Trustee Sale 줄여서 NOT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자, NOT를 등기시키는데 등기시킨 다음에 21일, 약 3주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After recording notice of default 자, NOD를 등기시킨 다음에 Trustee must wait 3 months, 90 days. Trustee라고 하는 타이틀 컴퍼니 주로 타이틀 컴퍼니가 3개월 동안 기다려줍니다. 자, 그래도 페이먼트를 못 냈다면 NOT라고 하는 Notice of Trustee Sale을 등기를 시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NOD 디폴트를 했습니다.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못 내서 디폴트를 하면 NOD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을 기다려주죠. 90일. 그러면 리인스테이트를 할 수 있는데 못했다면 NOT를 등기시킵니다. Notice of Trustee Sale. Trustee Sale을 할 거야. 차압 절차를 할 거야 하는 노티스를 등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기다리죠? 21일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페이먼트를 안 냈다면 Trustee Sale을 가게 됩니다. 차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시켜 드린다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뭐 내용은 이게 다예요. 디폴트, 그 다음에 NOD, 그 다음에 3개월 기다렸다가 NOT, Notice of Trust Sale, 그리고 21일 기다리는데 퍼블리싱이죠. 퍼블리싱 빠졌다. 퍼블리싱. 신문에 공고하는 거 21일. 그러고 나서 Trust Sale. 이게 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rustor can reinstate loan up to until 5 days prior to foreclosure the trust sale. If reinstated, it is again in good standing 돼 있는데요. 자, 트러스터가 바이어가 reinstate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냐? foreclosure 하기 5일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의 5 days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리인스테이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foreclosure 하기 전에 차압 세일을 하기 전 5일 전까지 페이먼트를 다 내면 리인스테이트 원상 복귀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 한번 따져볼까요? 차압하기 5일 전이니까 우리가 NOD가 뜬 다음에 몇 개월 기다려주죠? 3개월이면 90일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NOT를 띄우죠. 페이먼트를 못 내면 NOT를 등기시킨 다음에 며칠을 기다려주죠? 21일을 미니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합치면 미니멈 111일을 차압 절차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 days, 5일 전에까지만 리인셋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 5일을 빼면 106일 정도가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이어에게는 페이먼트를 못 내서 NOD가 떴잖아요. 그러면 NOD가 떴을 때부터 내가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106일 정도, 미니멈 106일 정도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보다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리걸 타이틀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한 106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기간을 3개월, 뭐 21일 이렇게 해서 미니멈 기간만 지금 계산을 해본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제 경험상으로 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6개월. 그런데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106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차압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빨리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trustee sale, foreclosure sale. trust sale은 차압 세일인데요. 자, foreclosure 앞에 non-judicial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on-judicial이 뭐냐? 법원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non-judicial foreclosure sale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차압 세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trustee sale에서는 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차압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입장에선 장점입니다. 그래서 trustee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몰기지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non-judicial을 앞에 붙였습니다. 요 앞에 붙이시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rustee sale, a public sale, where trustee states the purpose of sale, describes the property to be sold 돼 있는데 trustee sale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세일인데요. 그 프로퍼티를 팔기 위해서 trustee가 공고하는 그런 공매가 trustee sale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rustee sale is non-judicial foreclosure.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거 나오죠. trustee sale은 trustee에서 trustee sale은 non-judicial foreclosure.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하는 차압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trusted라는 담보 증서와 promissory note라는 약속 어음에 power of sale clause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ower of sale clause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못 내게 되면 법원의 동의 없이 팔 수 있다라는 문구가 power of sale입니다.
원래는 차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몰기지처럼 법원을 통해서 보통은 차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파워 오브 세일이라는 클러즈가 트러스티드에도 있고 프라미소리 노트에도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 트러스티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4번 보시면 Judicial Court Foreclosure for Trusted Rare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Trusted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뭐 하는 그 차압 절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법원을 통하는 차압 절차, 사법재판소, 그러니까 Judicial Court가 사법재판소인데 재판을 통해서 차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도 트러스티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rare하다, 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사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로 없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did in lieu of foreclosure 돼 있는데요. 여기서 in lieu of라는 뜻은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eclosure, 차압 절차 때문에 did를 넘기는 거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는데 foreclosure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경매 차압 절차가 시작이 되었을 때 트러스터, 바로어가 렌더에게 내 집을 가져가라 라고 주는 did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Did in lieu of foreclosure is a deed given by owner, borrower to a lender to prevent the lender from bringing foreclosure proceeding 돼 있는데요. foreclosure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집주인, 돈을 빌린 사람이 렌더에게 주는 그런 did가 did in lieu of foreclosure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lender becomes the new owner of property, takes responsibility any junior liens loans on the property. 자, 그렇게 되면 lender, 은행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 beneficiary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면서 혹시나 그 집안에 있는 주니어린들 2차, 3차 융자를 떠맡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did in lieu of foreclosure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바이어가 내가 돈을 못 내서 차압 절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은행에다가 디드 줄 테니까 이거 경매 그냥 내 집 가져가 이렇게 디드를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foreclosure를 당하게 되면 그 크레딧이 굉장히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어차피 차압당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통해서 뭐 그 디드를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크레딧을 조금은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save the borrower's credit.
자,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short sale 있는데요. short sale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많았었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short sale is when a lender will accept less than a amount owed on a debt if property is sold 돼 있는데요. 렌더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비용을 제외하고 원래 받을 돈, 그러니까 융자 밸런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덜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바이어에게 허락해주는 세일이 숏 세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숏는 짧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받을 돈보다는 적게 받으니까 짧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숏 세일을 하려면 렌더의 허락이 있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 가격보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융자 금액보다 집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너도 나도 숏세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2009년, 10년, 11년 요 한 3, 4년 동안 숏세일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클로저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 한 해만 포클로저가 100만 채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숏세일하고 포클로저 매물이 한 6, 70% 됐나요? 일반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숏세일이나 포클로저 매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자, 그 숏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NOD, 아까 우리 노티스 오브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못 낸 거죠, 바이어가. 그러면 NOD가 뜨는데 그것을 등기시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숏세일을 하면 빨리 숏세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숏세일 신청을 할 때는 그 하드십 레터라고 그래서 하드십이 내가 어렵다. 뭐 그런 편지를 은행에다 보내야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도 뭐 잘 안 되고 그동안 페이먼트도 너무 어렵고 이자도 너무 높고 뭐 마켓 시장은 막 엄청 떨어지고 있고 내가 집을 팔아도 이거 뭐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렵다는 레터를 은행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하드십 레터를 써서 보내는 게 첫 번째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서 이제 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것을 보고 계산을 하겠죠. 이것을 숏세일 해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팔게 해서 내가 그 금액을 받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이거를 포클로저를 시켜서 그것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인지 은행에서는 계산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숏세일 많이 허락해 줬고요. 숏세일을 하는 게 오히려 은행에서는 그 포클로저까지 가는 것보단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그 숏세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숏세일이 뭐 계속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만 말씀드리는데 숏세일이 융자가 하나 내진 뭐 2개 정도 있으면은 숏세일이 쉬운데 옛날에는 뭐 1차 융자, 2차 융자, 뭐 3차, 4차까지 있으면 숏세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어쨌든 숏세일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숏세일은 돈을 못 내서 지금 집값보다 덜 받고, 그러니까 지금 융자보다 그 덜 받고 파는 그런 세일을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f you convince your lender to mark short sale as paid, it may not affect your credit as badly as a foreclosure attorney for advice 돼 있는데요. 자, short sale을 하면 융자 금액을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융자 금액을 다 갚았다고 그 갚았다는 것을 마크,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숏세일을 해서 뭐 잘 팔 수 있다, 융자 금액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은행을 설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숏세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포클로저 하는 것보다, 차업 절차를 하는 것보다 숏세일 하는 게 크레딧에 나쁘게 영향을 덜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숏세일을 하게 되면 포클로저 하는 것보다 크레딧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숏세일을 왜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크레딧을 포클로저보다는, 차업 절차하는 것보다는 크레딧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숏세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 관점에서 보면 숏세일을 하면 한 2년, 3년 안에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압이 되면요, 7년 동안 집을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줘요, 7년 동안. 그래서 숏세일 하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어차피 차압 당할 것 같으면. C에 보시면 liens not eliminated by foreclosure sale. 자, 차압 절차를 통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차압 절차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융자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차압 절차를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빚, 꼭 갚아야 할 돈, 다른 말로는 꼭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Federal Tax Lien, 프로퍼리 텍스 같은 거는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업 절차로 진행되는 집을 사실 때는 프로퍼리 텍스를 바이어가 내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ate, County, City Taxes and Assessment. 이것도 세금이죠. 세금이 그 집에 린으로 잡혀 있었다면 세금을 다 내고 foreclosure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mechanics lien for work begun before trusted was recorded. trusted가 레코딩 되기 전에 mechanics lien이 먼저 등기가 되었다면 mechanics lien도 갚아야지만 foreclosure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날에 아리오 매물, 은행 매물을 사면 린에 대한 책임이 보통은 바이어가 페이를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클로저 하더라도 텍스는 다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케닉스 린은 공사대금인데요. 공사대금 안 갚은 거 있으면 다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D에 보시면 Purchase Money Trusted or Mortgage 있는데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Purchase Money Instruments Trusted Mortgage Obtaining During the Purchase of a Home, One to Four Unit, Owner Occupied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Purchase Money Instrument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살 때 얻은 담보증서, 융자를 얘기를 합니다. One to Four Unit. 그러니까 싱글홈부터 4유닛 아파트까지 이런 집을 살 때 얻은 담보증서, 융자를 purchase money instrument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only when it's obtained at the time of purchase, not on a refinance loan 돼 있는데요. 자, purchase money instrument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집을 사는 그 당시에 얻은 융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파이낸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때. 그것은 그 융자는 purchase money instrument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살다가 재융자를 받았다? 그 재융자 받은 융자는 purchase money instrument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별표 쳤죠. 리파이낸스는 아니다. 재융자는 아니다. 자, 이게 왜 구분을 하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밑에 보시면 deficiency judg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deficiency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Given when security placed a loan does not satisfy the debt upon its default 돼 있는데요. 자, foreclosure를 할 때 바이어가 돈을 다 못 갚게 될 수도 있잖아요. 차압을 해서 차압 절차를 진행하면. 그러면 그 부족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디피션시 저지먼트입니다. 자, 그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If a home was sold at foreclosure, sale for 217,000 and 240,000 was owed on the property. The lender would have 23,000 deficient judgments against the borrower 돼 있는데, 자, 여기서 deficiency judgment 얘가 나옵니다. 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법원 포클저 세일을 통해서 21만 7천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24만 불의 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24만 불인데 21만 7천에 법원 세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차액이 2만 3천 불인데 2만 3천 불이 부족액이잖아요. 그것이 디피션시 저지먼트로 인해서 바로어에게 갚아라라고 하는 판결이 디피션시 저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차압 절차를 진행한 사람한테 2만 3천 불 내라고 하면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도 이 디피션시 저지먼트가 있다면 판결을 받았다면 이 2만 3천 불 빚진 걸 갚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디피션시 저지먼트인데요. 자, 컨셉들을 다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요 상관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purchase money instrument, 즉 내가 집을 살 때 얻은 융자로 집을 샀다면 이 차압 절차가 진행돼서 deficiency judgment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은행에서 저 집을 살 때 융자를 얻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페이먼트를 못 내게 돼서 차압 절차를 진행했는데 융자는 50만 불 남아 있는데 집은 뭐 45만 불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5만 불의 차액이 디피션시 부족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법원에서 디피션시 저지먼트를 받아서 5만 불을 갚아야 되지만 그 첫 번째 융자로 산 것을 그렇게 차압 절차를 해서 디피션시 저지먼트 부족액이 있었다면 그것은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리파이낸스 있었죠? 재융자를 했는데 차압 절차가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deficiency, 부족액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purchase money instrument. 내가 집을 살 때 첫 번째 융자로 얻은 융자로 샀을 때는 deficiency judgment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융자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9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이 파이낸스 쪽은 좀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해하시기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생소한 단어도 있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10분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294페이지 9번에 보시면 second trusted junior TD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trusted는 2차, 3차 융자, 뭐 4차 융자도 있을 수도 있고 5차 융자도 있을 수 있는데 1차 융자가 아닌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계속되는 그 융자들을 second trusted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junior TD라고도 합니다. 요거의 반대말은 first 융자가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A seller may have to take back second trusted as part of her equity in order to make the sale. 자, seller financing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융자입니다. 옛날에는 뭐 3차, 4차 융자까지 있었는데 셀러가 세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셀러가 그 second trusted 2차 융자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경우는 자기 집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인기가 없는 그런 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셀러가 빌려주는 융자는 second trusted, junior TD다. 2차, 3차 융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irst 융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페이지 295페이지 junior lien, private parties 돼 있는데요. junior lien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deed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융자죠. 첫 번째 융자 이후에 등록된 2차, 3차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융자들을 junior lie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B에 보시면 homeowners equity loan 돼 있는데요. 여기서 equity는 순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을 통한 융자라는 뜻이 B인데요. 우리가 집을 구입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집 가격이 상승합니다. 집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equity, 순자산이죠. 그것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상승을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융자가 가능한데요. 이것이 equity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equity is a fair market value of a property minus amounts of money owed to lenders and all other lien holders 돼 있는데요. 자, equity라는 것은 순자산인데요. 순자산을 구하는 것은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현재 집 가격이죠. 집 가격이죠. 현재 집의 시세 마이너스 빼기 융자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현재 렌더에게 빚지고 있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융자 밸런스가 되겠죠. 쉽게 해서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이 지금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지금 현재 융자 밸런스가 50만 불 남아있다. 그러면 equity는 50만 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homeowner equity loans are loans based on homeowners increase in equity caused by inflation, rising property values, and the reduction by payments of existing loan balance 돼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홈오너 equity 론이란 순자산 융자란 물가 상승, 뭐 집 가격 상승, 그다음에 융자 금액을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 등에 따라서 액기리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융자가 홈오너 액기리 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집을 봤을 때, 당신 자산이 많으니까 이 자산을 담보로 내가 융자해 줄 수 있어. 이것이 홈오너스 액기리 론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액기리 빼먹었다. 그게 이제 이 액기리 론이 되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holder of second trusted lender 돼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보시면 the, the second trusted has a higher rate of interest and shorter payoff period because high risk involved 돼 있는데요. 자, second trusted라고 하는 것은 2차 융자, 뭐 3차 융자, 1차 융자가 아닌 뭐 개인적인 뭐 융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은 이자율이 높고요. 이런 융자들은 그리고 상환기간,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짧아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융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econd trusted often require balloon payments at the end of the term because they are not fully amortized. 자, second trusted 2차, 3차 융자는 그 기간이 만료 시에 블룸 페이먼트 한꺼번에 페이를 해야 되는 블룸 페이먼트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2차, 3차 융자들은 fully amortized 계속해서 뭐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는 이자 조금, 뭐 원금 조금 뭐 그런 식으로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상환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1년이 돼서는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블룸 페이먼트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사채 같은 거죠. 뭐 사채는 유절이라고 그래서 이자율이 10% 이상이 되는 것이 사채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고 상환기간이 짧은데 그 만료될 때쯤에는 내가 빌린 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블룸 페이먼트가 보통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세컨드 트러스티드 2차, 3차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 Request for Notice of Default 아까 잠깐 제가 우리 배웠었죠. R&D 자, 한번 밑에 읽어보시면 R&D is recorded trustee required to notify all persons who notice if a notice of default is recorded on a particular property 돼 있는데요. 자, 2차, 3차 융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뭐 그런 은행들이 이런 R&D를 등기를 시키게 되면 그 등기한 은행이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융자에서 디폴트 됐을 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R&D를 등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융자에서 디폴트가 있으면 2차, 3차 융자들에게 알림을 줘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2 보시면 wrap around가 있는데요. all inclusive trusted AITD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단어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좀 나왔습니다. 이게 wrap around가 뭐냐? 뭐 이렇게 개념을 묻는 거라기보다는 뭐 다른 문제가 나오면서 wrap around가 이제 보기에 나왔어요. 뭐 추저한 것 중에. 근데 wrap around를 모르시면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시험 문제 푸는데 좀 곤욕을 치르실 수도 있으니까 wrap around의 개념은 좀 정리하시고 이런 거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wrap around is a second trusted with the face value of both new amount is secures and balanced due under first did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second trusted 2차 융자입니다. 자, 2차 융자인데 face value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2차 융자입니다. 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금액 그리고 첫 번째 융자로부터 나온 그 밸런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가치를 산정해 놓은 그런 세컨 융자, 세컨 트러스티드가 wrap around, all inclusive truste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보다는 이제 커머셜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일정 금액을 빌려줍니다. 셀러가 바이어한테. 그런데 은행에서는 셀러가 6%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어한테는 8%의 이자를 받고 융자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남죠? 2%는 자기가 셀러가 먹는 방식이 랩 어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랩은 쌈 싸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2%를 쌈 싸 먹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이렇게 개념 아시는데 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자기가 파이낸스를 받아서 마진을 남기고 바이어한테 융자를 해주는 그런 융자가 랩 어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다시 융자해 주는 거. 그게 랩 어라운드입니다. 자, 297페이지 11번에 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G and Others Act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별표부터 칠게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런 섹션입니다. 자, Regulation G라고 하는 것은 이자 광고 규정입니다. 자, 요거는 Truth in Lending Act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자 광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을 광고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레귤레이션 G인데, 자, 이거는 want for residential unit,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부터 4유닛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이자 광고 규정이고요. agricultural 농지나 비즈니스나 커머셜 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덴셜 융자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자 광고 규정이 Regulation G, 즉 Truth in Lending Ac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ruth in Lending Act known as Regulation G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 by requiring that the lender creditor tell borrower how much he or she is paying for credit 돼 있는데요. 자, Truth in Lending Act는 Regulation G하고 같다. 자, 이 두 단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Regulation G, Truth in Lending Act가 뭐냐? 돈을 빌릴 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바이어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에게 줌으로써 그 소비자, 돈을 빌리는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법이 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gulation G also states that the lender creditor must express all related financing costs as percentage, known as annual percentage rate APR 나오는데요. 자, Regulation G는 비용이 더해진 APR이라는 이자율, annual percentage rate이 APR인데요. APR 이자율을 표기를 해야 한다는 그 법이 Regulation G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회사들에서 자기들 융자가 낮게 보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한없이 낮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들이 드는 것을 다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빼고 이자율을 나타내면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기가 이자율이 낮으니까 저기서 하면 되겠네 하고 딱 갔더니 그곳에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G 그러니까 이자 광고 규정에 의해서 광고는 APR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PR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들이 다 더해져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 AP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인데 그 안에 비용들을 다 더해서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 APR입니다. 자, 그 밑에 annual percentage rate, APR에 대해서 나오죠. 자, APR is the measure relative cost of credit expressed on annual rate. If APR appears on the advertisement, no other disclosure of terms need be stated because it is includes all credit cost 돼 있는데요. 자, AP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들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annual rate, 매년 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 도구가 APR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APR appears in advertisement, APR로 이자 광고를 했다면 no other disclosure of terms need. 그러니까 APR로 이자율을 광고하면 다른 디스코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뭐 엑스트라로 코스트가 어디서 뭐가 들고 이런 것들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R 우리가 이자 그 광고한 거 보시면 APR 뭐 요즘 오늘 이자율 보시면 한 3.5 정도 되거든요. APR 붙이면 APR 3.5%다 하면 융자를 얻을 때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디스코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Regulation G라는 법이 있는데 Regulation G는 이자율을 APR로 표시를 해라. 비용이 더해진 이자율인 APR로 표시를 해라. 이것이 Regulation G고요. 그래서 Regulation G에 의해서 APR로 광고를 한다면 더 이상 디스클로저는 필요 없다. APR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nnual percentage rate, APR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of the finance charge, interest rate, points, and loan fee, and total amount finance expressed as a percentage. 자, APR이라고 하는 것은 interest rate, point, loan fee 이런 모든 비용들을 더한 이자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 AP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PR은 융자 시 비용과 융자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 방법이 AP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ccording to Federal Truth in Lending Act, the lender must disclose annual percentage of loan. 자, Federal Truth in Lending Act. 요거 Regulation G죠. 줄여서 쓸게요. Regulation G에 의하면 렌더, 은행들은 annual percentage rate, 즉 APR이죠. APR로 광고를 disclosure,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PR은 cost of credit, 돈을 빌리는데 융자 비용인데 그 비용에는 이자 그리고 other finance cost, 융자 비용, 다른 융자 비용들이 속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express as a annual rate, 연간 이자율로 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Regulation G에 대한 내용도 있고 APR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advertising terms may require additional disclosure. 광고 용어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APR로 광고를 하면 no disclosure need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클로저가 필요 없는데 APR로 나타내지 않으면 디스클로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only annual percentage APR rate is disclosed. Additional disclosure are not required. 자, 여기서 보시면 APR로 광고를 해놨다면 더 이상의 그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PR만 그 명시를 해놓으면 더 이상 뭐 그 코스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APR로 표시하지 않으면 그 설명해 줘야 되는 그 디스클로저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럼 광고를 할 때 APR로 말하면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데 APR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디스클로저 해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운 페이먼트 비용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the number of payment or period of repayment 다 갚을 때까지 페이먼트 횟수와 기간을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amount of any payment 페이먼트 금액을 또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the amount of any financing charge 융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 광고할 때 APR만 내면 장땡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낼 필요 없습니다. APR로 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 컨슈머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APR로 광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숨겨진 이런 비용들을 오버차지 될까 봐 이런 법규들, 레귤레이션지, Truth in Lending Act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할 때 속지 말아라. APR이 있으면 그거 믿고 융자를 얻어도 되는데 APR로 광고가 없으면 그런 비용들 다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 그것이 Regulation지 Truth in Lending Act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01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be able to right to cancel, federal notice of right to cancel 돼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borrower's second trusted loan have 3 days right to rescission, but first trusted borrowers do not 돼 있는데요. 자, 2차 융자를 융자한 사람들은 그 융자를 3일 안에 캔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irst trusted 첫 번째 융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자, right to cancel은 refinance 그리고 2차 융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리파이낸스하고 2차 융자할 때는 계약을 했더라도 3일 이내에 캔슬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융자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ight to rescind last for 30 business day from the last of the following event. 자, 그 리파이낸스나 2차 융자를 하신 다음에 3일 동안에 리스인드는 그만두다, 뭐 캔슬하다인데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권리가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 이후에 3일이냐? 첫 번째 보시면 delivery of notice of right to rescind. 캔슬 권리를 알려주고 나서 3일 이내에 비즈니스데이 3일 안에 캔슬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signing of transaction. 계약서에 융자 리파이낸스나 2차 융자의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난 다음에 3일 안에 캔슬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delivery of truth in lending disclosure. 레귤레이션 G죠. 레귤레이션 G의 광고 규정법 설명을 알려준 다음에 3일 이내에 이 2차 융자나 리파이낸스를 캔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orrower has a right to rescind when a loan is secured by second junior trusted owner occupied single family residence already owned by borrower refinancing. 자, junior trusted에만 캔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rst deed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C에 보시면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평등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가 되겠습니다. 평등법입니다. 자, 보시면 Federal Law Prohibiting Those Who Lend Money from Discriminating Against Borrower Based on Their Race, Sex,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Age, or Material Status 돼 있는데요. 누구나 공정하게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인종에 의해서
성별에 의해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국적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그리고 결혼 상태 유무에 대해서 융자받는데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페더럴법이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가 되겠습니다. 평등법입니다. 융자를 받는데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융자를 줘라 하는 법이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렌더들은 이 밑에 1, 2, 3번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렌더들은. 자, 2번에 보시면 receipt of alimony and child support. 알리모니는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child support는 이혼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서포트 해주는 그 돈이죠. 자, 알리모니를 받는지, 차일드 서포트를 배우자로부터 받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birth control and child bearing. 그러니까 뭐 산하 제한을 뭐 하고 있는지, 뭐 임신하지 않도록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죠? 그 피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일드 베어링은 뭐 임신 중인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D번 볼게요. D. Service Members Civil Relief Act 2003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a law that was passed by Congress to protect persons serving in the military, their dependent from loss of real property through foreclosure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군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 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군대에 있는 사람, 그 가족들은 foreclosure, 차압 절차를 못하게 해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서비스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안어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집이 foreclosure 하는 것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Service Members Civil Relief Act of 2003가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 2003년에 그 전쟁 하나 있었죠. 그때 그 누구죠? 그 저기 뭐야, 후세인이었나요? 아닌가? 헷갈리네. 어쨌든 그 왜 뉴욕에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로 떨어뜨리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동이랑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할 때 이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전장으로 보내는데 이런 포클로저, 차압이 당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제정해줘서 그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그런 법령으로 마련한 것이 2003 액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챕터 9은 이제 끝났네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왜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보신 최 선생님께서 서머리 꼭 보라고 하셨고요. 단어 뜻을 좀 알아야지 시험 보기 편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서머리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칭 터미널로지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시험의 출발은 단어 정리에서 시작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도 제가 풀어드리진 않지만 요 단어 정리 다 하고 나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퀴즈 한번 푸시면서 내가 이 정도 알고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가늠하시는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뭐 9시 47분인데요. 뭐 챕터 10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사항, 다시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 사항 없으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모두 밤늦게까지 수고하셨고 토요일 날 9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